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고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기간들이 꽤 오래돼요. 몇 개월 이상. 다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뭐 맥주 단잔 마시면서 서로 막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은 조금도 위험하지 않은데 가족이 이제 포기하고 자기도 약을 이제 끊고 중단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이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범죄자들이 사실 말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평소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면담 때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투사해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범죄가 양이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나 있는 어떤 그 없앨 수 없는 그런 양으로 있는 건지? 이게 보면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시기가 있어요. 이게 2008년하고 2012년에 특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붕괴,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유럽을 거쳐 한국 등 아시아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 분노, 좌절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고 이 중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실행 단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시기의 감정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의 감정. 이 상태가 되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